통합본, 무기제한 풀려버린 한 미친 폭주. 천무 배신 후 크게 뒤통수 맞은 국가 중 전력 95% 전멸시킬 성능 공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7대에서 순식간에 발사된 천무 유도탄 48발은 직도 표적지를 정확히 때렸다. 천무의 분산 유도탄은 300여 개의 자탄을 쏟아내 축구장 3배 면적을 눈 깜짝할 사이에 쑥대밭으로 만든다. 육군은 25일 충남 보령 웅천 사격장에서 천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해 공군과 공조 속의 대표적인 대화력전 핵심 자산 천무의 정밀 타격과 파괴력을 확인했다. 감시 탐지 수단을 활용한 표적 획득과 함께 신속 정확한 사격 절차를 숙달하며 화력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육군 예하 군단과 화력여단 천무대대가 모두 참가했다. 박안수 대장,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관했다. 각급 천무대대 장병 190여 명과 천무 7대, 대포병 탐지 레이더, TPQ-74K, 해 공군 장비와 해경 함정 등 80여 대의 합동 전력이 투입됐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는 적 화력 도발 대응과 효율적인 대화력적 수행을 위한 탐지 레이더다. TPQ-74K, 천경는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최신의 대포병 탐지 레이더다. 최대 탐지 거리가 60km 이상이다. 55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사격 명령이 하달됐다. 대기 중인 7대의 천무가 힘찬 발사음과 함께 순차적으로 불을 뿜었다. 장사거리 유도탄 48발이 순식간에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를 박차고 떠났다. 천무 유도탄은 궤적을 그리며 직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했다. 천무 1대가 1개 포드, 팟을 모두 사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수십 초에 불과했다. 고폭 유도탄이 탄착되는 모습이 다양한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격지휘 통제소에 중계됐다. 포드는 다연장 로켓의 적재와 장전 기본 단위다. 천무의 130mm 탄약은 20발 이한 포드로 구성된다. 227mm와 230mm 탄약은 6발이 한 포드로 이뤄진다. 사격 때는 천무 상단 발사대에 포드를 결합해 사격한다. 사격 후에는 신속한 재사격을 위해 포드 자체를 교체해 사격할 수 있다. 또 탐지 타격 자산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자산인 천무를 비롯해 해군 초계함과 고속정, 공군의 KF-16이 대거 투입됐다. 각 군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일선 장병들의 장비 운용 자신감과 전투 의지를 강화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이다. 최대 사거리 80km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을 발사한다. 천무의 고폭 유도탄은 위성항법 시스템, GPS, 과관성항법 시스템, INS를 탑재하고 있다. 표적지 탄착 오차가 불과 15m로 신속하고도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INS는 정밀한 가속도계를 이용해 발진한 순간부터 이미 시각까지 3축 방향의 가속도를 계산해 비행거리와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3축 방향은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축으로 X, 좌우, Y, 앞뒤, Z, 상하, 축으로 구성된다.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자동화율이 높다. 군단과 사단에서 포병대대, 사격대로 표적 정보를 전송하면 사격 통제 장치가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발사대를 작동해 신속히 사격을 준비한다. 사격 후에는 자체 포드 기능으로 빠른 재장전을 한다. 차량의 발사대와 포드를 장착한 상태로 기동해 사격 위치를 신속히 바꿀 수 있다. 적 화생방과 소총 공격 방호력도 갖추고 있다. 타이어 펑크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계속 이동한다. 박 총장은 천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무기체계다. 면서 천무부대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총장은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실전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총장은
최첨단 장비 성능에 걸맞은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스스로에게는 자신감,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사격 훈련에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 관계자와 방위사업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KDI, LIG 넥스원 등 대외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관했다. 2. 러 670억 전투기. 우크라 휴대용 미사일의 맥없이 바다 추락. 우크라이나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다목적 전투기 수호의 수-30SM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12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일간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정보총국 HUR이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HUR 소속 특수부대가 러시아 수호의 30SM 전투기를 파괴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수호의 30SM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흑해 상공을 가로지르다 곧 화염에 휩싸인 듯 밝은 빛과 연기를 내뿜으며 추락하는 모습이 담겼다. HUR은 격추된 전투기는 러시아가 임시 점령 중인 크림반도 사키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제43 독립해상공격항공연대 소속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투기는 11일 오전 5시쯤 함대와 교신이 끊겼다며 러시아군은 약 3시간 후 AN-26 항공기와 MIA 및 KA-27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및 구조작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군은 크림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타르칸쿠트 고제서 북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서 항공 연료로 추정되는 기름띠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얼마 뒤 파괴된 수호의 -30SM 위 잔해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HUR에 따르면 이번에 파괴된 수호의 30SM은 대당 가격이 5천만 달러, 약 671억 원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현지 소식을 전하는 텔레그램 채널 크림윈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함대에서 쏜 멤페즈 MANPADS에 의해 격추됐다고 전했다. 멤페즈는 보병 휴대용 대공 미사일로 가격은 종류에 따라 수천만 원, 물결표 4억 원 수준이다. 크림윈드는 또 바다로 추락한 수호의 30SM에는 대위급 러시아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수호의 30SM은 특수 4세대 전투기로 비행 중 급유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군의 레이더를 방해하고 거짓 표적을 생성하는 기능도 갖췄다. 러시아군은 여러 차례 이 전투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을 수행했으며 인간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 3. 배 공군 기술정비 지휘관 양성위에 인민군당에 제의서 냈다. 북한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부가 항공기 정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공군대학의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인민군 당위원회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12일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부, 이하 공군사령부, 당위원회가 이달 초 공군 부대들의 비행기 정비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정비 지휘관 양성 규모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담은 제의서를 인민군 당위원회에 올려보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제의서의 핵심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공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비행기 기술정비 지휘관들의 수준을 한층 높여 공군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항공기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 원인을 기체 노후화뿐만 아니라 정비 문제와 기술력 부족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정비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공군사령부 당위원회는 사회에서 공업대학과 기술대학을 졸업한 우수 졸업생들을
군에 입대시켜 공군대학에서 직접 기술정비 지휘관으로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2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공군사령부 당위원회는 제2서에서 사회공업대학과 기술대학 졸업 예정자 중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집해 김책공군대학 특설반에 편입시키고 항공체 기술정비 지휘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 시간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군사령부는 주로 공군부대의 현역 사병들을 선발해 함경북도 청진시 소재 김책공군대학에서 기술정비 지휘관으로 양성해왔다. 이에 더해 현재 민간인 신분인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모집 선발해 기술정비 지휘관으로 키운다는 방안이 이번 제2서에 담겼다는 설명이다. 인민군당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서가 비준되면 향후 3년간 기술정비 지휘관 정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2서는 공군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군전력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력의 지속적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후화된 항공기로 공중전을 수행해야 하는 북한 공군에게 항공기 정비는 곧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기술정비 지휘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공군 내부에서는 이번 제안이 비준되면 김책공군대학의 기술정비 지휘관 양성 과정이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한편에서는 공군부대 전반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정비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군의 낙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